최신 경영을 제대로 저격하는 파고다 강남 IELTS 전문 강사 리킴 강사입니다. 네, 금일 토픽은 리딩 토픽을 준비를 했습니다. 리딩에서도 여러분들이 진짜 어려워하는 리딩 파시지 3에 관련한 멀티플 초이스 퀘스천을 준비를 했어요. 멀티플 초이스 퀘스천 진짜 풀기 어렵죠? 아마 초급자 여러분들은 아마 제 영상들을 몇 개 보시고 멀티플 초이스 퀘스천에 관련한 특강 영상은 없기 때문에 아마도 되게 흥미있게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멀티플 초이스 퀘스천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포인트를 따서 제가 최대한 쉽게 그리고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될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멀티플 초이스는 해석력이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제가 문제를 풀이해 나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 챕터 구성도 한번 보도록 하죠. 목차가 있어요. 두 개입니다. 항상 이제 두 개 아니면 세 개인데요. 자, 첫 번째 멀티플 초이스 퀘스천의 애널리시스를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바로 이 다지선다 문제의 스타일을, 자, 문제는 몇 개냐, 아니면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느냐, 몇 분 안에 풀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의 특성을 한번 볼 거고요. 두 번째는 real practice, 즉 한마디로 실전 문제로 가서 제가 실제로 한 땀 한 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문제는 원래 3개 아니면 2개를 준비하는데요. 오늘은 문제가 길다 보니까 2개만 저랑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멀티플 초이스 퀘스천에서 우리가 반드시 간과하지 않고 알아야 될 단어들이나 아니면 명심해야 될 부분들은 무엇이 있느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어느 시험에서나 볼 수 있는 객관식 형태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수능도 경험하시고 여러 가지 시험 유형을 경험하시면 아시겠지만 토익도 그렇죠. 예, 멀티플 초이스입니다. 말 그대로. 하지만 4가지의 문제가 나와요. 범위가 나오고요. 5가지 안 나오고 3가지 안 나옵니다. 4가지 나오고 거기서 한 가지 문장을 고르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보통 답들이 문제 하나를 읽고 모두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단이 하나 있다. 문단 통째로 보셔야지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시험과는 다르게, 다른 시험 유형과는 다르게요. 리딩 패시지에 나오고요. 리딩 패시지에 나온다는 소리는 그만큼 훨씬 더 시간 소비가 강하다. 보통 시간이 없다면 초급자분들은 컴플리션 문제나 short answer question에 매달리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멀티플 초이스 퀘스천 보통 4문제 나오는데요. 사실 거기에 100점 받기 상당히 어려워요. 보통 오늘 문제는 아무래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득점자를 위한 문제라고 보실 수 있어요. 하지만 초보분들도 여러분들도 반드시 문제 유형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시청하시고요. 자, 연필하고 펜 있으시면 반드시 꺼내 놓으시고 마찬가지로 블로그에 이것도 올려 놓을 테니까요. 제가 조금 이따 한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딩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이렇게 길죠? 이것도 사실 제가 여러 문단에서 하나만 띄워온 문제인데요. 자, 첫 번째 문제 하나만, 이 27번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바로 후반부에 들어간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7에서 40번까지. 그 중에 첫 번째 문제이고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딱 정지시켜 놓거나 제가 올려놓은 파일을 보고요. 문제를 같이 푸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은 몇 분? 네, 1분에서요. 1분 30초 안에 풀어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초시계나 컴퓨터나 아니면은 핸드폰 알람시계 켜놓으시고 바로 같이 한번 풀어보는데요. 전 당연히 바로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같이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항상 문제부터 봅니다. 자, experiments, 즉 한마디로 실험이죠. IELTS는 이렇게 실험 토픽이 많이 나와요. 자, 그쵸? 실험. 제가 이렇게 그림도 여기다 넣어놨죠. 자, 바로 버나드라는 사람으로부터 바로 실험을 했는데요. described, 바로 묘사됐답니다. passage 3에서 바로 어떤 것이 이게 답이냐. 당연히 답이 A, B, C, D가 있는데요. 해석을 한번 다 해보죠. 아마 해석을. 자, injecting goldfish. fish라는 게 있는데 바로 그 fish에 뭘 했답니까? 주사기를 수입을 했대죠. different stage, 즉 한마디로 여러 단계를 나누어서, 그래서 한 단계만 있는 게 아니라 처음에도 했다가 나중에도 했다가 중간에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B, training, 즉 한마디로 훈련시켰대요. goldfish를 to different types of task, 즉 한마디로 여러 미션을 주면서 업무들을 계속 훈련을 시켰대요. 뛰기도 하고 아니면 뭐 달리기, 아니면 누워있기, 여러 가지. 자, C, using different types of treatment, 별표 치고. 자, treatment라는 뜻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어떤 치료나 어떤 대우를 의미를 하죠. 여러 가지 대책이나 치료법을 이 골프씨에게 주었다는 게 여기에 포인트네요. 여긴 타스크가 포인트고요. 자, 네 번째, comparing, 비교 분석을 했대요. performance, 바로 행동 수행 능력이죠. 자, 바로 비교 대조를 했다는 게 여기에 포인트네요. 근데 여기 안에도 답이 숨어 있습니다. 처음이니까 제가 한번 쭉쭉 보면서
바로 이 서클을 그리도록 할게요. 자, pioneering studies래요. 사실 pioneering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컬럼버스가 생각이 나죠. 바로 개척하는, 처음으로 진행이 된 겁니다. 자, studies 별표 치시고 공부 아닙니다. 공부 아니라 바로 논문들이나 아마 이 과제들을 의미를 하는 거죠. 바로 이 studies가 뭐의 유의어다? experiments의 유의어입니다. 실험 혹은 study 둘 다 똑같은 단어로 쓰인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버나드 똑같이 나왔습니다. 버나드 똑같이 나왔고요. 버나드가 나왔는데 이제 여기서 뭐가 포인트냐? 바로 이 사람이 했던 실행 업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자, 쭉 봅시다. 자, injected 바로 주사기를 주입을 했죠. 바로 여기서 포인트입니다. after가 하나가 들어갔어요. after training caused the goldfish to forget. 자, 바로 어떻게 했대요? 바로 잊게 만들었대요. goldfish가 무엇을 배웠는지. 그리고 하나 더 보죠. 이어지는 before 들어갔습니다. before the fish were trained. 즉 한마디로 fish가 trained 되기 전에 after와 before, 즉 한마디로 이전과 이후를 나누어서요. 어떻게 했대요? 실험을 달리 했대요. 포인트 하나만 더 볼게요. 바로 여기도 experiments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study를 어떻게 나눈 거예요? 두 개로 나눴고요. 두 개로. 그리고 두 개에 따라서 하나는 이전에, 하나는 이후에 했다는 게 여기에 아주 빠른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저랑 같이 문제 해설한 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Injecting goldfish and different stage. 자, different stage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뭐다? before와 after였다. 그래서 처음에 실험을 할 때는 이전에 한 게 포인트고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실험을 했던 게 바로 이 different stage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밑에 문제 before and after는 뭐의 유의어로 나왔느냐? 바로 여기서 이 아까 나왔던 그 버나드라는 사람이 각기 다른 단계에서 뭐 인젝팅도 해보고 다른 실험도 해봤다는 게 포인트고요. 아까 포인트 experiment라는 표현이 있었죠.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펜 들고 한번 같이 써보죠. experiment의 동의어가 바로 study였죠. 네, study인데요. 나중에는 이제 이 IELTS에서 뭐로 또 변형이 되냐면요. 진짜 나옵니다. investigation, 바로 조사들을 의미를 하죠. 혹은 뭐 inspection이라는 표현도 알고 계시죠.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가설하고 반드시 실험을 하는 단계인데요. 뭐 테스트라는 표현으로도 나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유의어들을 다 알고 계시면요. 훨씬 더 스캐닝을 하면서 문제를 풀기가 쉬워져요. 스키밍 할 때도 훨씬 도움이 되고요. 자, 그래서 패러그래프 2에서 이 different stage에서 나온 단어들과 함께 연동이 된 건데요. 바로 이 stage는요. 또 동의어가 있어요, 여러분. 바로 stage, step, 그 다음에 process예요. 나중에는 이 different stages가요. 리딩 문제에서는 또 step, process, 그 다음에 step 혹은 procedure라는 표현도 알고 계시나요? 절차나 과정을 의미를 하는데 더 고득점 문제에서는 그런 형태로도 나옵니다. 그래서 풀이 한번 해볼게요. 오서가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아까 그 버나드라는 사람이 fish were injected, 즉 한마디로 주입이 됐는데요. 바로 주사되어졌죠. Before and after the fish were trained. 그래서 fish가 훈련되기 이전에 그리고 훈련되기 이후가 바로 여기에 focus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했느냐? different stages라고 보시면 되겠죠. 바로 이해가 되셨나요? 사실 조금 어렵죠. 문제가 어려운 만큼 그만큼 하나씩 더 맞았을 때 배점이 더욱더 고득점자에게는 소중한 배점이기 때문에 고득점자들은 반드시 외워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도 한번 보죠. 이렇게 글씨가 이렇게 빽빽한데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데 제가 축약해서 온 거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다고 하시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쉽게 제가 이제 포인트를 띄워온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정지화면으로 해놓으시거나 아니면 제 거 푸셔서 초식에 재고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여기는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도록 할까요? 자, most finding도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듯이 그 experiment나 그 스터디를 통해서 나온 결과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디서 나온? 바로 studies로부터 나오게 된. 그래서 바로 뭘 했답니까? 제안을 했다고 하죠. 자, 바로 어떤 걸 제안을 했대요? 네, 보기 A 보시겠습니다. 자, drug treatments do not normally affect. 즉 한마디로 이 drug, 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러한 약물들은요 별로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주는데요. 바로 형용사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보통 문장 구성 요소에서 형용사나 부사, 전치사가 보통 이렇게 플러스되는 감미료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IELTS 보통 출제 위원들은 이렇게 형용사에 많은 포커스를 주거든요. 영향을 주는데 주지 않는데, 그래서 주지 않는데 어디에? 바로 일시적 메모리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가 포인트고요. 다음에 B, long-term이 나왔어요. 봐봐요. long-term이 나왔어요. long-term memories built. 이렇게 쭉쭉 올라간다고 합니다. short-term memories, 즉 한마디로 short-term memory based에 의해서 long-term memory가 쭉 위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그냥 increase라고 보시면 돼요. 뭔가 건설되다인데 증가하다라는 표현을 쓰시면 되고. C, short and long term 둘 다 나왔습니다. Memories are formed. 여러분, 이게 form이라는 뜻은 유형적이거나 아니면 유형적이지 않은 무형적인 것 여러 가지에 쓸 수 있는데요. 성격이 형성되어지다. 아니면은 무엇인가 내 자아가 형성되어지다. 이럴 때도 많이 쓰이고요. 아니면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형성하다. 그래서 되게 무형적일 때 꽤 많이 쓰여요. 반드시 외워두시고 이 메모리들이 어떻게 된다? 형성되어집니다. 바로 포인트 형용사. 프로세스 아까 저랑 했었죠. 절차, 과정인데 어떤 절차래요? separate. 바로 pay 할 때도 pay separate 하면 바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누어서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리돼서 어떻게 된대요? 형성되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분리돼서 형성되어짐. D. ECT 잘 모릅니다. ECT가 뭔진. treatment 이 방법이 있는데요. 자, affects 영향을 준대요. both short-term and long-term memory 둘 다 영향을 준다고 얘기를 하네요. 자, 그러면 문제의 포인트만 한번 따보도록 할게요. 제가 좀 쉽게 문제의 포인트만 땄거든요. 자, C 문단으로 가보죠. search finding부터 쭉 나왔어요. 그래서 passively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independent. independent는 어떤 뜻이에요? 의존하나요? 아니면 독립적인가요? 독립적인 거죠. 독립적이다는 뜻은 되게 그는 독립적이다. 밥도 혼자 먹을 수 있고 공부도 혼자 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기도 하지만 본인의 decision making이 가능하다. 한마디로 뭐가 약간 떠오르세요? 저는 약간 separate과 의미가 약간은 비슷하다고 봐요. 좀 하나만 더 보죠. Stage of memories, each with a difference. difference 어때요? 다른가요? 아니면 비슷한가요? 다르대요. 뭐가 좀 더 떠오르세요? 이제 아무래도 서로 간에 분리된이라고 합니다. 라이프스팬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어떤 수명을 의미를 하고요. 쭉 밑으로 내려와 보죠. Experiment studies, 즉 한마디로 또 실험을 했는데요. Indicates, 즉 한마디로 나타나졌대요. Handles recent, 별표 치시고 그리고 remote가 바로 펀치라인인데요. recent는 바로 최근의,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주 최근에 일어났던 최근 메모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최근에 일어났던 그 기억들은 아주 단타적인 메모리잖아요. 근데 그 반면에 리모트라는 게 있대요. 여러분들 리모트 컨트롤 아시죠? 그 리모콘. 이 리모콘을 사용을 할 때는 보통 멀리 있나요? 아니면 다 붙어 있나요? 그래서 멀리 있다라는 뜻으로 쓰인 거죠. 그래서 리모트의 지금 여기서 동의어는 바로 뭐냐? 바로 long-term이 되는 것이고요. short-term이라는 것은 바로 뭘 의미하느냐? 바로 일시적인 그 아까 얘기했던 recent의 용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remote control 하면 바로 멀리 떨어져 있는 distance, 그렇죠? far, 본인보다 좀 더 멉니다. 그럼 이것의 답은 바로 이제 C인데요. 조금 더 깊숙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렵습니다. 자, 28번 Most findings from recent studies suggest. 자, 보여지고 있는데요. 왜 이게 답이냐?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보면 create한데요. Possibly independent, 즉 아까 얘기했던 독립적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이 바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short-term과 그리고 롱텀이 있는데 바로 롱텀의 동의어는 뭐로 변했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롱텀의 동의어는 이 리모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쇼텀은 바로 이 리센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단어를 몇 개만 좀만 더 알려드릴게요. 리모트는 보통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IH에서 거리감으로 표현하면요. 디스턴트라는 표현으로요. 정말 많이 나오게 됩니다. 혹은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나중에 완전 여기서 유형은 아닌데요. far라는 표현으로도 표현이 되고요. far의 비교급 형태인 further라는 표현으로도 나오기도 합니다. short-term 좀 더 알려드릴게요. short-term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혹시 temporary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기억이 temporary라는 건 기억을 할 때도 되게 일시적으로 기억을 한다거나 뭐 일시적 효과라는 표현으로도 많이 쓰죠. 그래서 반드시 외워둬야 될 게 recent는 temporary, 그 다음에 short-term, long-term은 remote, distance, far, further, 그 다음에 form은 알다시피 create, 아까도 create의 동의어가 하나 나왔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create가 나왔고 create는 바로 form이고요. 나중에 뭐 build라든지 여러 표현으로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웠던 단어 separate, 바로 분리되어 separate payment인데 이제 분리돼서 내게 되는 거죠. independent, 그 다음에 difference까지가
마지막으로 있게 되었어요. 상당히 문제가 어렵죠. 그래서 딱 두 문제만 준비를 했는데요. 여기까지가 이제 릭스 IELTS의 마지막 유의어 단계의 문제풀이 멀티플 초이스 퀘스천이었고요. 저는 언제나 강남에 있으니까 강남 학원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고 뭐 온라인 필요하신 분들은 온라인 강의를 파고다 선택하셔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 강의 때 뵙도록 하고요. 이상 파고다 강남 IELTS 전문 강사 릭김 강사였습니다.